맞았어? 맞나 틀리나 좀 이따 확인하시고. 자,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미분해서 하는 거랑 인수분해서 하는 거랑 뭐가 더 편하니? 사람마다 달라. 근데 대체로 근데 너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인수분해가 편하다고 생각하긴 해. 응. 왜냐면 미분을 하면은 어차피 도함수를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자. 자, 여기 보세요. 3차 함수 주황색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이게 가장 기본형이지. 그게 아니었을 때 요거 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얘랑 얘를 뭐 크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 얘는 뭐였냐면 미분한 도함수가 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이었고, 미분한 도함수가 중근이었으면 이런 식이었고, 미분한 도함수가 근을 갖지 않으면 이런 식이었어. 실근을 갖지 않으면. 자, 그런데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였으면 얘를 위아래로 대칭시키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도함수가 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도함수가 근을 중근으로 가지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도함수가 근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기는 거지. 됐어요? 이 주황색이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고, 자 그럼 4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W자 모양이 일반적으로 생기는데, 문제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높이가 완벽하게 일치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완벽하게 똑같은 간격이 나와야만 그런 거였다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 간격이 달라서 만약에 이쪽이 더 길다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높이보다 여기서 내려간 역사가 더 길 거니까 얘가 많이 내려간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쪽에서 많이 올라갔으면 여기가 조금 내려가야 된다. 이 많이와 조금의 결과는 x값과 x값과 x값의 그 차이가 결정하는 거라고. 이쪽이 더 기니까 많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쪽이 더 기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이쪽이 짧으니까 조금 내려간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전부 다 뭐였냐면은 미분한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근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근 3개의 간격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이런 식인 거잖아. 바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알파 베타 간격이 조그맣고 베타 감마 간격이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죠. 여기가 더 많이 떨어져 있게. 이쪽은 거꾸로 여기 간격이 길고 여기가 짧게 그려져 있으면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일반적인 초록색은 전부 다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그래프라고. 맞지? 자, 그런데 4차 함수가 만약에 미분한 도함수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중근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이 도함수가 중근 갖는 부분이 원래 함수에서는 3중근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 얘기했어. 여기가 여기랑 똑같이. 맞아? 이유 생각해봐. 음수였다가 잠깐 0 찍고 다시 음수니까, 음수였다가 잠깐 0 찍고 다시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아요?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중근을 가지게 되면 음수여서 내려가다가 양수여서 올라가는데 다시 0 한번 찍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지? 됐어? 근데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한 근만 가는, 도함수가 한 근만 갖고 있는 경우가 요런 식으로 한 근만 가지든 아니면 요런 식으로 한 근만 가지든 아니면 요런 식으로 한 근만 가지든 전부 다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역전되는 상황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걸 보고 그래프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만 증가감소가 바뀌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먼저 요거를 기본으로 잡고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들에다가 위아래 대칭시키면 맨 앞에 개수가 음수로 바뀌겠죠?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을 하고 그릴 건지 인수분해하고 그릴 건지를 네가 빠르게 문제 보고 판단한다. 됐어?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1 때문에 그냥 미분할게. 그러면 F'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 x 빼기 3, x 플러스 1. 그럼 도함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가지니까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 여기 부분이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봐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 있는 부분의 중점의 좌표가 바로 3차 함수의 그 점대칭의 중심점이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한다. 오늘 그거 많이 얘기할 거고. 자, 얘 보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더 빠를 것 같아.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x 빼기 6이에요. 맞죠? 그럼 근이 지금 보다시피 0하고 0하고 6인 거 맞지? 그럼 3차 함수가 앞에가 음수로 시작했으니까 기본 모양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 뒤집어서 이렇게 오는 게 기본 모양이고, 거기다가 이제 근을 006으로 가지려면 0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6이 한 근이고, 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0, 여기가 6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맞냐고. 자, 이따가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여기 봐. 여기 봐. 태양아 이거 미분 해봤니? 네. 자, 이거 미분 해봤으면 식이 뭐야? 3x제곱 더하기 12x 맞아? 예. 그러면 근이 뭐랑 뭐죠? 영어 0하고 4.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 입장에서 0과 4가 어디야? 얘가 0이고 얘가 4지. 자, 대답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2대 1이지. 오늘 계속 나올 거야. 무조건 2대 1이야. 계속 나올 거예요. 보세요. 알겠죠? 증명해주기 전에 그냥 숫자 예시로 보고 대답해. 얘가 0이고 얘가 6이었을 때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잘라가지고 2대 1이다. 알겠지? 여기 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4는 어차피 위아래 평행이동이니까 이 4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x 3승 그래프잖아. 그 원래 모양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원래 그래프는 4가 없었으면 여기가 0,0이었겠죠. 0,0을 위로 올려버린 거니까 여기가 0,4가 되고 그냥 끝난 거야. 알겠지? 됐어. 미분해보고 확인해봐도 미분해보면 6x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0,0에서 접하는 게 2차 함수 도함수가 될 거고, 0이 되기 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0에서 잠깐 멈춰있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겨있다. 맞지? 자, 네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 많이 할 건데 너네 우함수, 기함수 들어봤어? 우함수랑 기함수 들어보셨어요? 우함수가 뭐예요? y축 대칭 함수를 한자로 우함수라 그래. 기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 그래. 그리고 우함수를 뜻하는 대표적인 식이 뭐냐면, 어떤 함수 fx가 우함수라면 y 대칭이라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x는 식이랑 원래 x를 집어넣은 식이랑 변동이 없으면 이런 걸 우함수라 그래.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이랑 원래 fx의 식이랑 비교를 했더니 값은 같은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면 원점 대칭이라 그래. 그래프로 그리면 y축을 기준으로 x값만큼 떨어져서 찍힌 함수값과 반대쪽으로 x만큼 가서 찍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가 지금 우함수인 거예요. 이쪽으로 x 가는 게 x고 이쪽으로 x 가는 게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됐어? 얘는 반대로 원점 기준으로 x값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과 마이너스 x값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반대면 여기도 이렇게 반대면 무조건 그림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은 4번의 식을 보세요. 보다시피 상수항과 제곱과 4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생각해봐. f의 마이너스 x. 그럼 그래봤자 여기가 마이너스 x의 4제곱이니까 식이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 상수였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 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위에다가 쭉 그려준 것 중에 y축 대칭, 선 대칭, 요 선으로 데칼코마니로 접힐 수 있는 그래프는 누구밖에 없다. 맨 왼쪽에 얘랑 맨 오른쪽에 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맨 왼쪽의 그래프를 일반적인 모양이라 생각하고 딱 얘를 이렇게 잡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y 대칭이니까 그냥 여기가 y축이지 처음부터. 그리고 만약에 다른 극값이 있을 거라면 그래프를 여기랑 여기를 조사하면 되고, 다른 극값이 없을 거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어? 야, 이거 고2 막바지 때 배우는 거잖아요. 초3부터 고2까지 네가 10년 동안 배운 수학의 마지막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원웨이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 게 없어. 네가 아는 걸 다 총집합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나마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냥
미분하고 도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 보고 하면 다 그릴 수 있는데 조금 빨리빨리 하는 걸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다고. 우함수, 비함수 해볼 수 있고 평행이동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 모든 그래프들은 네가 다 미분하고 그림을 그려줘. 알겠지? 근데 일단 내 말에 틀린 게 있는지를 보면 된다. 알겠지? 자, 얘 미분해보시면은 이거 미분해보시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맞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세 근은 12로 묶어서 x로 묶어서 x제곱 빼기 1이니까 세 근이 지금 보다시피 뿔마 1하고 0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도함수를 정성스럽게 그려봤자 어차피 뿔마 1하고 0이 근인 얘가 도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원래 그래프로 올라가면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플러스인 것까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됐어? 네가 이제 진짜 마스터가 되려면 딱 10을 보고 이 새끼 왜 짝수밖에 없지? 왜 짝수 제곱밖에 없지? 아 이거 우함수구나.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비틀려 있는 게 아니고 완벽 대칭으로 W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인수분해는 불편할 것 같아. 그지? 물론 여기 5를 평행이동이라고 보고 제곱을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봐봐. 무슨 얘기냐? x제곱을 묶어서 봐. 그럼 3x제곱 빼기 4x 빼기 12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얘만 그릴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얘를 그린 다음에 그 녀석을 5칸만큼 올렸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이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해서 원래 배운 대로 하자. 그러면 12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도함수니까 얘를 12 곱하기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있는 게 도함수잖아. 그러면 이 도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세 근이 여기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1, 0, 2가 세 근이잖아요. 마이너스 1, 0, 2. 그럼 3차 함수의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3차 함수의 세 근이 마이너스 1, 0,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은 간격이 조그만데 2하고는 간격이 멀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여기서 줄라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 간격이 2칸이다 보니까 더 많이 내려간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 인수분해 해도 돼. 근데 나는 한번 미분으로 해볼게. 1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 그럼 이거 일단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 될 거 보여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 녀석에 한 근이 1이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먼저 마이너스 4로 묶었다 칠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있는 요만큼의 3차식만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아까 본 대로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지금 미분된 3차 함수의 식이 x-1 해놓고 요 녀석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면은 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미안하다. x 빼기 3, x 더하기 1. x 빼기 3, x 더하기 1. 맞지? 그렇게 해놓고 앞에 개수가 음수,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이 노란색을 보고 3차 함수를 먼저 그리면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게 도함수라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그려진다고. 거꾸로 그려놓고 갖다 근을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지금 근 3개의 간격이 일정한 거 보여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대칭이겠지. 됐어. 대칭인데 문제는 얘를 위아래로 뒤집어서 원래 있던 어디 갔어? 이 대칭 W를 위아래로 갖다 접어서 그린 거니까 얘는 이렇게 대칭으로 M자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 대칭 W를 위아래 대칭으로 접었다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 8번. 자, 둘 다 인수분해가 돼 있어. 지워버리네. fx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럼 봐.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일단 기본적인 모양 갖다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있을 건데 지금 어느 쪽에 보구리가 높은지 몰라. 그지? 그러니까 먼저 그려. 1번 대칭 M자, 2번 왼쪽이 높다, 3번 오른쪽이 높다. 됐지? 이게 기본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3중근 그래프 갖다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근이 0 중근에다가 1, 2가 두 근이니까 총 근이 3개 나오려면 일단 이런 그래프는 생길 수가 없고 무조건 0에서 접해야 될 거니까 지금 대칭 M자였으면은 요런 식이어도 말이 안 되고 요런 식이어도 말이 안 되고 요런 식이어도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고 치면 여기가 0이어야 돼. 근데 1과 2가 이렇게 있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갖다 버린다. 그럼 0에서 접하는 식으로 그려지려면 요렇게 그리는 순간은 여기가 0이고 1, 2가 말이 안 되고 여기를 0이라고 그리면 0은 접하지만 1, 2가 근이 없고 이것도 버린다. 따라서 마지막에 가능한 그림은 이거밖에 없다. 요렇게 그려서 여기가 0, 0 접하고 여기가 1, 2가 되게 그리면 끝나는 거잖아. 기억나지? 정답은 이거고. 자, 8번도 보세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4차 함수. 근은 전부 다 0, 1, 2, 4로 다 달라. 근이 다 다를 거니까 모양은 역시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근이 0과 1과 2와 4로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간격이 똑같았어야 대칭 M자가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간격이 똑같아야지. 네? 만약에 너가 이렇게 대칭 M자로 그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근 4개를 잡았어.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대칭 M자로 그린 순간 얘는 여기 선대칭인데 이 선대칭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여기 간격이 한 칸이지만 여기가 두 칸일 수가 없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근들의 간격을 보고 그래프를 얼추 말이 되게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치라고. 그래서 얘는 완벽한 대칭 L자로 그리시면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더 높게 그려줘야 돼. 알겠지? 근데 어디가 높은지 아직은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 없잖아, 실력이. 그러니까 다 그려. 만약에 왼쪽이 높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갖다 그렸어.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얘가 2고 얘가 4가 된다? 여기가 한 칸인데 얘가 높게 변했다가 얘가 두 칸인데 조금 변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0, 1, 2 잡고 4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합당하시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봐. 선생님, 저는 이 설명이 대충은 알겠지만 확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를 해. 그리고 미분을 해. 그리고 극대극소를 찾아. 그래서 네가 진짜로 이 값하고 이 값의 극대값 중에 이 오른쪽의 극대값이 높다는 걸 확인하면 되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다. 근데 내가 이제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니네가 직관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짧게 복습했으니까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책에서 저번 시간에 진도를 우당탕탕 나가가지고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하고 오늘의 메인 진도는 다 이렇게 이 그래프 갖고 또 얘기할 거야. 그래서 오늘 시간 끝나면 3차, 4차 그래프 보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숙제가 개념편만 푸는 거였지? 100쪽까지였나? 103쪽? 100쪽. 응. 많아요. 얘기하세요. 들어갔으면 3번 96쪽. 96쪽에 2-3번 아마 이제 질문 풀다 끝나겠지, 첫 시간은. 2-3번 92쪽에 18, 21. 92쪽에 18번, 21번 거기 18페이지 20번이요. 98쪽? 92쪽이요. 몇 번? 20번이요. 근데 그 92쪽이 다 실력인데 개강해주시나요? 알겠어요. 그럼 92페이지 말고 더 있어요? 더 얘기해보세요. 저 91페이지 14번. 91쪽에 14번
얘기 더 할 거 있으면 해. 천천히 할게. 자, 먼저 91페이지에 14번 와보세요. 강민아, 이 문제 보는 순간 먼저 든 생각은 A, B랑 평행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이제 너는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약간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 아, 어떤 거냐면 2차 함수라고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냥 뭔 그래프가 있대. 됐지? 그 그래프 위에 A랑 B가 대충 이렇게 있대. 사실 뭐 꼭지점이고 나만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 아무렇게나 두 점이 있는 상태로 얘를 한 변으로 하는데 마지막 점 P를 어디다가 잡아야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겠느냐 이거지. 여기 봐 그림으로. 그러면 P가 어디에 있더라도 절대 변치 않는 건 A, B의 길이는 절대 변치 않아. 이 절대 변치 않는 길이를 확실한 기준으로 밑변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는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수직인 거리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데를 찾는 거라고 지금 그림으로. 아, 네. 그러려면 뭐다? 기준선이랑 평행하게 접하셔야 한다. 됐어요? 자, 숫자 딱 보세요. A, B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P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 녀석 미분 때리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 좌표가 아마 2분의 1일 것 같아. 됐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죠? 맞나? 넘어가시고. 자, 92페이지 실력이니까 다 천천히 합시다. 보세요. 17번부터.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27번. y는 x제곱이라는 점, 여기 위에 점 a, a 제곱에서 의 접선이 있대. 근데 그 접선을 쫙 하고 구했더니 걔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이랑 접한대. 됐지? 그러면 일단 먼저 요놈의 접선부터 구하자. 자, 이거 미분해보시면 y'이라고 쓸게. 미분한 거 미분하시면 2x가 도함수고,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 그러면 L의 식은 a를 집어넣어서 기울기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제부터 자, L 직선 y는 2ax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 주어. 자, 얘가 주어야. 얘가 누구랑 접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이랑 접한다 이랬어. 됐지? 그럼 역시나 봐봐. 물론 얘가 2차식이니까 2차식이랑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으면 이 새끼 연립하고 판별식은 여기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여기가 3차였으면 판별식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너의 실력을 위해서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워버려. 알겠지? 판별식은 2차일 때밖에 못 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래프가 물론 이거 모양 2차 함수인 거 알지만 뭐 대강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내 말은 다른 그래프에서 접선을 이렇게 구했더니만 걔가 가다가 어머 하고 얘랑 이렇게 접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분명히 다른 함수에서 접선을 구했는데 그 접선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놈이하고 접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분명히 이 L 직선 입장에서 요 함수랑 접하는 접점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또 잡아. 됐어? 근데 모르니까 또 문자로 잡을 거야. 모르니까 문자로 잡을 거고 t콤마라고 대충 쓰면은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이라고 빼기 6이라고 써져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부터 나는 논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노란색 함수 입장에서의 t제곱 빼기 6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구하고 해봤더니만 그 식이 얘랑 일치한다라고 쓸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접선이 지나가다가 얘랑 만나요 라고 이해하시려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떤 점에서 접선을 구했더니 그 접선이 얘랑 같았다 하시면 논리상 훼손이 없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다시 미분한다. 얘를 다시 미분하시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2x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썼을 때 걔를 내가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t가 기울기 지나가는 좌표가 t, 마이너스 t제곱 빼기 6이니까 x 더하기 t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 빼기 6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6 이렇게 써있는 앤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요 녀석이랑 같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T야. 아 여기가 그냥 t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그냥 t였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 t죠. 그러면 얘랑 만나서 2t제곱이니까 여기가 더하기 t제곱이죠. 이렇게. 이게 맞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얘가 뭐랑 같았다라고 쓰면 되냐면 y는 2ax 빼기 a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해보면 x개수가 2t랑 2a랑 서로 부호 반대니까 첫 번째 식은 t는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은 그냥 상수함끼리 같으면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제곱이다 뭐 이런 식도 하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렇게 이해하고 연립하고 풀면 되지. 네. 근데 물론 더 쉬운 건 이래. 봐봐. 어차피 여기에서 미분계수 구했더니 그 미분계수가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에 뭐가 들어가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얘인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처음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a라는 게 보이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보였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18번. 야 18번 푼 사람. 미안한데 이거 진짜 풀면 안 되는 문제야. 어? 이거는 2024년 수능 20번 문제고 4점짜리고 이거 풀 때 원에 대한 성질이 진짜 미친놈인 게 하나 나와가지고 잘 봐봐. 자 92쪽에 18번. 응? 보자. 자 a가 루트 2보다 크대. 이런 거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에서 오류가 안 생기게 하려고 주는 거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fx의 식을 봤더니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래. 일단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아 이 새끼 3차 함수구나. 근데 a가 있으니까 정확히 그릴 수가 없구나 정도가 첫 감상이고 문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위에 0,0에서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럼 뭐 시간 주면 구할 수 있잖아. 물론 a가 있으니까 띠껍긴 하지만 구할 수는 있잖아. 그 접선이 y는 fx랑 다시 만난대. 자 여기 봐. 이따가 제가 3차 함수의 뭐 비율관계 이런 거 얘기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a점이 바로 등장하는 공식이 있거든. 일단 지금은 우리 아직 거기까지 안 했으니까 천천히 그냥 접선부터 구할게. 응? 자 먼저 f를 미분해봐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야. 그러면 0,0에서의 접선을 내가 L이다 그러면 그 L 직선의 방정식은 F'0이 기울기니까 0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기울기가 2지. 그래서 2가 기울기고 지나가는 게 원점이니까 그냥 y는 2x죠. 처음부터. 됐어요? 그러면 L 직선이 fx와 다시 만난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L 직선과 fx를 연립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다시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건데 그 a를 구하려면은 L 직선인 y는 2x와 fx인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를 연립해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버리면은 2x가 지워질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ax 제곱이 0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가 갖는 근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니까 결국 지금 얘랑 만난다의 교점이 될 수 있는 값은 x값이 0일 때랑 x값이 a일 때 말고 없잖아. 근데 x값이 0이었을 때의 말뜻은 그게 원점이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지금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어.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근데 거기 위에 원점이 한 이런 데 있는 거야. 접선을 갖다 그었대. 다시 만났네. 여기가 a라고 지금. 대강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거지. 당연히 여기는 원점이었으니까 원점이 중근이겠죠.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뚫고 가니까 a가 한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 a의 좌표를 구했다. 다시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라 그랬고 그 a는 x값이 a면 되는 거잖아. 자 y좌표는 L 직선에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어차피 교점이니까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a, 2a라고 써있는 게 지금 여기 좌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가
A에서의 접선이라 그랬어요. A에서의 접선, A에서의 접선, A에서의 접선. 이렇게 있겠네 그림이, 그지? 물론 이 그래프가 확정인 건 아니지만 그냥 모르니까 내 멋대로 그린 거고. 뭐 어쨌거나 A가 있으면 그 새끼 접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을 B라 그런데, 그치?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가 내가 그림을 그냥 대강 그려놓고 시작한 거긴 하지만 여기를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얘가 원점이면 여기가 Y축인 거잖아. 여기가 X축인 거고. 그럼 당연히 지금 상황이 X축 위에 원점도 놓여 있는 거고 B도 놓여 있는 거지.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 팩트만 놓고 봐. 팩트는 X축 위에 원점이 있다. 참. A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 새끼가 가다가 X축과 만나는 절편을 B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B도 X축 위에 있다. 참. A는 X축 위에 있지 않다. 참.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뭔지 모르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때려치고 이제부터 O하고 A하고 B만 그리면 모양이 어쨌거나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어쨌거나.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 원점 O랑 여기에 A에서의 접선이 뚜루룩 가다가 만나는 절편이 B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A점의 좌표를 내가 현재는 A, 2A라고 구해놓은 거고 그지? 그리고 지금 칠판만 요렇게 그린 OA라는 직선이 바로 원점에서의 접선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Y는 2X인 거고 이렇게 지금 그림이 점점점 요약되는 거잖아. 오케이?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OA랑 AB를 곱하래. OA 요거랑 AB 요거를 곱하래.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너네가 열심히 풀고도 답이 안 나왔으면 여기에 기준으로 접선식을 졸라 세운 다음에 절편을 잡아. 그럼 여기 식이 뭔가 무섭게 생겼을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얘랑 얘랑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얘랑 얘랑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곱하기를 하기가 존나 무섭다 이거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나도 옛날에 이 문제 처음 풀 때 그렇게 봤고.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잘 들어봐. 요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2 맞죠? 기울기 2 맞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기울기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기. 자, 얘는 기울기가 뭐냐면 요 함수에서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치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니? 뿔머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미분해놓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A제곱이랑 플러스 2A제곱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라고 써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치? 그럼 지금 아니 기울기가 어차피 미치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강력한 조건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써있니? 봐봐. A가 어디 위에 점이래요?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이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거기 위에 A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우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O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였다 이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얘가 직각이라는 거를 돌리고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 은유법처럼 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직각인 거 네가 네가 의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줬는데. 근데 다시 씨발 봤더니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네? 그럼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잖아. 근데 요거 기울기가 2라는 건 명백한 팩트잖아.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이걸 못 찾아내면은 아까 내가 말한 좌표를 열심히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곱하는 그 무지성인 계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걸 읽어내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결국에 A제곱이 2분의 5다가 돼버려. 그지? 자, 그리고 안 끝났어. 봐. 이렇게 나왔지? 그럼 대답해봐. 너희가 요거랑 요거를 곱할 거야. 요거랑 요거를 곱할 거야. 그럼 혹시 여기가 직각이었을 때
얘랑 곱하는 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수능 문제는 진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상한 논리면 내가 바로 반박해라. 지금 현재 그림은 이렇게 있었고, 말이 되게 그려줄게. 요거 기울기 얼마지? 기울기 2지? 기울기가 2면은 x가 한 칸면 할 때 y가 두 칸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있는 게 여기가 b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림이. 어차피 지금 a 값은 내가 뭔지 알아? 계산하기가 싫을 뿐이야. 대답해. 여기가 a고 여기가 2a였던 거 맞아? 그러면 지금 얘랑 기울기가 1대2로 여기 기울기가 2인 거 맞지? 그 아까 니네가 여기 기울기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은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4a가 되지 않고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얘랑 곱하라고 한 거는 처음부터 얘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5b부터 여기까지 길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답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식은 5a 곱하기 2a니까 10a 제곱이잖아. 몇가가 10배 하시면 답은 25예요. 그래서 알아들었어? 어? 물론 너네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접선이니까 아 접선 문제인데 어떻게든 풀면 되겠지 할 수밖에 없어. 너네 입장에서는. 근데 3학년들 입장에서는 풀다 보면은 접선 문제를 이지랄로 내진 않아. 이거를 여기를 계산해갖고 푸는 문제 절대 아닐 거야. 하고서 뭔가 문제를 잘 읽다 보면 걔네들 이 문장이 보였을 거야. 문제풀이를 1년 동안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험장에서 풀만하긴 해. 근데 너네 입장에서 그냥 저번 시간에 선생이랑 공부한 게 접선밖에 없으니까 접선을 쓰려고 했는데 안 풀렸던 것 뿐이지. 알겠지? 이거 좀 잘 정리해보세요. 자, 19번. 이 책은 참 문제는 너무 쉬운데 실력이 너무 어렵다. 약간 좀 문제 선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19번 보세요. 문장을 읽어볼게. 여기에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이 있대. 근데 그 교점이 어디 있어야 된대?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너네가 읽을 때 뭐라고 읽힐 수밖에 없냐면 그냥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접선 두 개를 그려야 돼. 근데 접선 두 개를 만약에 여기서 그리면 잠깐만 얘랑 수직이어야 돼.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접선을 여기쯤에서 이렇게 갖다 그어야 돼. 근데 그러면 얘네가 만나는 교점이 X축에 있지 않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읽다 보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 지금 요 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X축 위에 점이 하나 대충 이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럼 거기서 먼저 접선을 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분명히 어딘가에는 접선이 왼쪽에도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서로 수직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거꾸로 얘를 먼저 보는 거야. X축 입장에서 어떤 점이 있었대. 근데 거기서 접선 두 개를 쏜대.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수직이래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걔네가 벌어진 게 90도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다르게 독해하면 이런 거야. x축 위에 점의 좌표 모르니까 대충 a, 0라고 해요. 됐죠? a, 0에서 함수 fx는 2x제곱 더하기 k에 그은 접선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자고. 얘네가 직교한다. 됐지? 그러면 또 어쨌거나 문제가 접선 문제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를 a, 0라고 썼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긴 하잖아. 접선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세팅은 먼저 접점부터 써.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문자 t라고 써도 되죠? t, 2t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뭐 여기가 되었든 뭐 여기가 되었든 아무튼 뭐 그 점의 좌표가 t, 2t제곱 더하기 k라고 써 있는 거 맞지? 그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하면 되는 게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구한 즉 접선의 기울기가 요 놈과 요 놈을 연결한 평균 변화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림상 그냥 이런 거 집어치우고 여기서 미분계수를 구해. 그게 초록색의 기울기야. 그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고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써봐요. 그럼 먼저 미분계수식은 요 녀석을 미분해갖고 t를 집어넣은 거니까 미분계수 4t야. 맞지?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t-a 분의 그 다음에 2t제곱 더하기 k에서 0 빼는 거니까 그냥 2t제곱 플러스 k 뭐 이렇게 써있겠지. 그지? 일단 얘랑 같아야 뭔가 그림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내가 이 보라색의식을 풀어볼 거라서 얘를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러면은 4t제곱 마이너스 4at는 2t제곱 더하기 k라는 웬 방정식이 나오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이 두 개라서 다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t의 값이 서로 두 개가 다른 게 나오고 그 서로 다른 t 두 개가 바로 접점 t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t 두 개 그게 바로 저놈들의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란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일단 얘를 갖다가 넘겨서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거 넘어와가지고 2t제곱 마이너스 4at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 주황색 분석을 잘 이해해봐. 요놈의 두 근, 그 t값 두 개를 각각 모르니까 t1, t2라고 할게. 됐지? 됐지? 그러면 내가 t1하고 t2를 더한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2a 써있을 거고 t1하고 t2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써있지 않겠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아직 안 쓴 게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 들어있는 식은 여기서 접선 구했고 여기서 접선 구했다 밖에 없는 거지 얘네가 지금 서로 직교한다는 말이 아직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직교하려면 내가 뭔가의 식을 더 써야 되는데 그치? 그게 뭘 거냐면은 말 그대로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2가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의 기울기를 쓰는 방법은 평균 변화를 쓰려면 졸라 불편해. 근데 그냥 미분계수로 쓰면 요 놈의 기울기는 미분 때리고 요거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접선 두 개를 내가 L1하고 L2라고 했다 쳐봐. 그럼 먼저 L1의 기울기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말 그대로 L1은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미분해가지고 T1을 집어넣은 4T1이 기울기야. 그 다음에 L2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미분해가지고 T2를 집어넣은 거니까 4T2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말을 쓰고 싶으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16 곱하기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해. 그렇지. 근데 내가 하고 보니까 지금 T1, T2를 곱한 게 이거인 거 알고 있네. 이거 여기 갖다가 딱 하고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네. 그래.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8k가 는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니까 뭐 k는 8분의 1 뭐 이렇게 적겠죠.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저기 뭐 쌤이나 이런 데 보면 상자리 가시면 있을 거니까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잘 푼다라기보다 주어져 있는 문장과 똑같은 상황을 내가 더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바꾼다. 알겠지? 그냥 접선 구해봤고 접선 구해봤는데 두 마리가 직각이다라고 이해하려면 그게 x축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걸 연립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냥 x축에서 접선을 쐈는데 그거 두 마리가 직교한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심플하겠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요? 20번까지만 하고 쳤다 합시다. 20번 하고 이차 함수랑 원이랑 접하네. 2차 함수랑 원이랑 접하네. 이씨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 대충 보이게. 이거 거의 뭐 원이랑 2차 함수 똑같은데 이거는? 대충 보여 그냥? 이해할 수 있겠어? 내 능력이 한계야? 난 재미나이가 아니라서. 야, 잘 봐봐. 한 번 다시 그릴까? 그래,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됐지? 어쨌건 여기 접점이잖아. 접점이잖아. 자, 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지? 그러면 잘 들어봐. 얘를 2차 함수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2차 함수 입장에서 여기에서 접선을 구하는 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얘를 원 입장에서 접선이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걔는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직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아들어? 생각해봐. 모르는 말 없어.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은 중심하고 연결하면 접선이랑 수직이다. 모르는 말 없어. 2차 함수 위의 점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다. 모르는 말 없잖아. 근데 그 두 개를 싹 갖고 이렇게 콜라보 해놨더니 이 접점에서 접선을 구했대. 2차 함수 관점에서. 근데 그게 원하고 공통인 접선인 거니까 걔를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서로 직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면 되는 거는 식이 그냥 딱 심플해. 미분계수랑 중심과 연결한 기울기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쓰면 끝날 거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등장해 있는 정보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왜? 2차 함수는 식이 완벽한데 원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 있네요. 반지름 1인 거. 그치? 자, 반지름이 1인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대. 이 반?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y축 위에 중심이 있는 거니까 일단 0,라고 제끼고 그 다음 y좌표 모르니까 0,a라고 해봐. 그치? 얘를 0,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또 모르니까 얘를 또 뭐 t,t제곱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문자 도배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먼저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치고 t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 t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기울기는 말 그대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기울기라서, 그지? t-0분의 t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너하고 너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니까 2t 곱하기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다가 지금 내가 쓴 최선의 결과잖아. 그지? 네? 그럼 해버리면 여기 tt가 지워지고 2t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지금 문자가 a랑 t랑 두 개인데 결과적으로 얘를 연립하고 정리한 결과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그치? 뭔가 식을 한 개 더 만들어내갖고 지금 이 새끼 두 개를 잘 조져야 풀리는 거잖아. 자, 시간 줄게. 읽어봐.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뭘까?
반지름 1이라는 거 안 썼지. 그 생각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가 뭔가 문제풀이에 심취해가지고 막 졸라 풀어.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졸라 잘 풀고 있는 것 같아. 막 풀고 막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끝났어. 그럼 졸라 허무하잖아. 분명히 풀 때 느낌은 이게 맞다고 막 지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다시 문제를 읽어서 내가 문제풀이에 쓴 정보들 중에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는지를 읽어야 돼. 그게 뭐냐면 지금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쓸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당연히 그냥 이놈하고 이놈하고 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에 x값끼리 빼서 제곱, y값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한 거리가 지금 1이다라고 쓸 수밖에 없어. 그럼 어쨌거나 문자는 존나 들어오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결국에는 문자 AT 2개고 식도 2개잖아요. 그럼 풀릴 거 아니야. 이제 이거를 연립하면 끝난다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은 거지. 문자가 들어오니까. 저게 점과 점 사이 하지 말고 점과 선 사이 그걸 하면 안 돼요? 점과 선 사이? 그럼 얘 말은 지금 이 접선식을 갖다 구하겠다는 거야, 그지? 너 이 접선 갖다 구하면 y는 기울기가 2t니까 여기 지나가려면 2tx 빼기 t제곱이라고 써지거든. 그러면 2tx 빼기 y 빼기 t제곱은 0이다 에서부터 0,a까지 거리 쓰시면 답은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이거 써봤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루트분의 절대값 나오고 반지름 1 나올 거 아니야. 그 루트 여기다가 곱해준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면 식이 얘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태양아 원래 어떤 직선과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루트분의 절대값 그 공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어떤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요거다를 증명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점집거 공식과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공식은 아예 같은 거야. 근데 여기가 수선의 발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식을 썼으면 어차피 이거의 결과와 네가 말한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21번 하나 풀고 이제 뒤에 해봅시다. 같이 제대로 나가면서.